자, 고민 사연입니다. 좀 이것도 진지한 사연이에요. 좀 우울한 사연일 수도 있는데 제목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라는 제목입니다. 아, 켰어요? 졸도이다. 이제 일어났나 보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1살 여성입니다. 너무 답답하고 내가 이상한 건가 싶기도 하고 뭐하고 사는 건가 싶기도 하고 그냥 복잡해서 써봐요. 먼저 시작 전에 글이 진짜 심각하게 길어질 것 같으니 감안하고 봐주세요. 글을 쓰게 된 이유는 가족 문제 때문이에요. 아, 네, 알겠습니다. 요즘은 이혼 가정이 특별할 것도 없고 이상할 것도 없고 저희 집도 그중 하나예요. 오빠, 엄마 저 이렇게 셋이 살고 아빠는 제가 유치원 때부터 이혼 후 양육비 합의했는데 절대 안 주셨고요. 가정폭력이 있어서 양육비 문제로 신고나 재판 그런 것도 하기 무서워서 엄마가 그냥 남처럼 살았대요. 저는 물론 넘어져서 그런 기억들이 하나도 없고 오빠랑 저 둘이 먹고 살려고 엄마가 저랑 오빠 오래 지낼 수 있는 유치원 같은 데 보냈다가 이거 그거네요. 보육원. 할머니네 보냈다가 하고 고시원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돈 모았고 그러느라 두세 달에 한 번씩 가끔 오빠랑 저 만났던 거 정도만 기억이 생생해요. 엄마도 고생이 많았고 그걸 오빠랑 저도 알아요. 근데 오빠는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친구 잘못 만나서 사춘기 제대로 왔고 철없게 여기저기 사고치고 다녀서 법원도 몇 번 갔다 왔고 학교에 엄마도 여러 번 불려갔었어요. 이렇게 오빠가 사춘기 직격탄 맞고 나서부터 오빠랑은 사이가 자연스럽게 많이 멀어지게 됐고 남보다 못한 사이처럼 지금 오빠랑 서로 대화하는 게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합니다. 그때 오빠 생각하면 진짜 철없고 나라도 잘해야겠다라는 생각이 강했고 엄마도 오빠는 거의 포기하는 듯 한 느낌으로 항상 저한테 너라도 사고 치지 말고 잘해 라고 말했었고요. 근데 저도 오빠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할 처지가 아니에요. 저도 철이 엄청 없었고 지금도 철이 없는 걸 스스로도 느껴요. 고등학교 입학하고 나서 이것저것 관심 있는 것도 많이 생겨서 여러가지 분야 학원도 알아보고 있는데 엄마가 힘든 거 아니까 최대한 저렴한 학원으로 알아보고 다녀서 학원도 다녔었는데 이때 제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그래도 용돈을 알아서 썼었어요. 다른 분들이 보시면 알바해서 직접 벌어서 학원비 보태서 썼으면 되지 않았나 라고 하시겠지만 엄마 힘드니까 알바비 직접 벌어서 학원비도 해야 하는데 하다가도 저도 스스로 욕심 많고 철이 없기도 해서 알바비는 제가 놀 때, 다른 물건들 살 때 주로 사용했어요. 그리고 아마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불화가 좀 심해진 것 같아요. 중학교 2학년 때쯤부터 전단지 알바부터 여러 음식점에서도 알바하고 사무직으로 취업도 하고 지금까지 쭉 계속 알바 아니면 직장 이렇게 일을 했고 중학생 때는 간단한 알바에서 물건 사거나 노는 거 이외에는 돈 쓸 생각을 딱히 안 했지만 고등학생 때부터는 해외여행 국내여행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돈을 조금씩 모아서 여행 갈 때 한 번에 쓰는 식으로 사용하고 19살부터는 핸드폰 요금 그 이외에 저 스스로한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을 알아서 벌어 쓰라고 해서 제가 다 벌어서 다 사용했고요. 돈 모아서 여행 갈 때 쓰면 엄마는 너 돈 많은가 보다 라고 장난식으로 말했는데 그게 장난 반 진심 반으로 느껴졌고 제가 돈을 저축하지 않고 그냥 여행 갈 때 몰아쓰거나 하니까 엄마도 걱정되고 어쩌려고 저러나 하는 마음으로 항상 잔소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진로나 취업 문제로 고민이 한창 많을 때 엄마한테 한번 말해볼까 해서 엄마한테 한창 고민하고 머뭇거리다가 겨우 말을 꺼내서 대학교 진학은 돈이 너무 많이 들기도 하니까 그냥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취업이나 알바를 하고 자격증 공부 천천히 준비해서 그쪽으로 취업하는 게 좋은 것 같다라고 말했고 사실 저 스스로도 제가 뭘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이게 맞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 이걸 선택해서 했을 때 나랑 너무 안 맞으면 어떡하지? 정말 나한테 잘 맞는 걸까 싶다 라는 말도 했어요. 그때 저는 어쩌면 괜찮다. 너가 선택한 길인데 열심히 해보고 그게 정말 아니다 싶으면
다른 것들도 해보면서 다른 길을 천천히 찾아도 된다. 열심히 해달라는 말을 기대했던 것 같아요. 엄마는 저한테 그러게 돈 좀 모아두지 그랬니? 돈 모아둔 게 있었다면 지금쯤 하고 싶은 학원 다닐 돈도 생기고 그런 걱정 안 했을 거 아니냐. 넌 돈을 너무 막 쓴다 등등 약간 벌써 늦었다는 뉘앙스로 빠르게 절 시작하라고 말했어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얼마나 고민을 하고 말을 꺼냈는지 전혀 생각을 안 하고 말하는 거구나 싶었어요. 아무리 친구가 있고 친구한테 이런 부분들을 말할 수 있다고 해도 가족이 엄마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이런 답을 듣게 되니까 너무 기분 상하고 서운하고 엄마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말들을 했는지 물론 머리로는 이해가 너무 잘 되지만 좋은 말도 해줄 수 있을 텐데 왜 내가 이런 말을 들어가면서 기분이 이렇게 나빠야 하는 걸까? 내가 진짜 내 인생에 잘못됐나 하는 좀 과장된 마음이 크게 들어 엄마한테 나보다 늦는 사람도 많고 나는 내가 아직 늦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화도 내고 많이 대들고 토달고 했어요. 그럼 엄마는 저한테 똑같이 맨날 남들이랑 비교해서 큰일이다 큰일 이렇게 말했고요. 그 이후로 그냥 엄마한테는 이런 깊은 말을 하면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깊은 얘기를 잘 안 꺼냈어요. 그렇게 작년 가을쯤부터 직장에 다니다가 엄마가 원래 일하던 직장이 이렇게 어떻게 잘 돼서 엄마가 혼자 똑같은 가게에 물려받아서 그 가게를 운영하게 됐어요. 그 전까지 계속 할까 말까 했었고 만약 하게 되면 오빠랑 너랑 엄마랑 셋이서 같이 일해야 한다고 했었는데 저는 이전에 엄마 일하는 곳에서 엄마 일을 도와준 적이 있어서 얼마나 잘 안 맞고 삐그덕거리고 스트레스 받는지 알기도 하고 아무리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한다고 느끼는 것도 있어서 저는 할 생각이 없다고 했었어요. 근데 엄마는 가족 말고 할 사람이 어딨냐면서 직원을 구하면 배우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신뢰도가 잘 안 생긴다고 자꾸 같이 해야 한다고 해서 그럼 지금 일한 직장에서 1년 일하고 퇴직금 받고 도와주겠다라고 합의 봐서 알겠다고 하고 끝난 문제였는데 엄마가 갑자기 직장 1년 채우기 4개월 전에 가게가 바빠질 것 같다면서 당장 같이 해야 되니까 회사는 그달까지만 한다고 말하고 그만두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당연히 싫다고 했죠. 분명 미리 약속도 했었고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엄마가 저한테 엄청 다그치면서 너 왜 그렇게 지 생각만 하고 이기적이냐고 하더라고요. 이 말 듣고 진짜 심장이 떨어지는 느낌이었어요. 아, 엄마한테는 지금까지 힘들게 우리 키웠고 고생도 말도 못하게 했는데 지금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건 나만 생각하고 나밖에 모르고 싸가지 없는 딸로만 생각이 드는구나 싶어서 너무 서러웠어요. 그렇게 말싸움하다가 결국 제가 그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두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초부터 같이 일하기 시작했고요. 근데 바빠지기는커녕 8월이 다가오는 지금도 매우 한가해요. 월급은 받는데 원래 처음에는 얼마 못 준다고 했는데 제가 신용카드 할부금이 있어서 그거 내려면 무조건 월급 받아야 한다고 해서 그 정도의 월급은 받고 있어요. 제가 엄마 가게에서 일하기 전에 이미 서로 상의된 부분이 더 있는데 저희 이모가 캐나다에서 생활하셔서 원래 고등학생 때부터 이모네 가서 공부 겸 관광하러 가기로 했었는데 몇 년간 미뤄져서 직장 다닐 때 회사에서도 미리 말해서 한 달 갔다 온다고 말씀드린 상황이었는데 일찍 그만두게 되어서 엄마한테 엄마 가게에 일하더라도 꼭 이번 연도 여름에 다녀올 거라고 말해서 알겠다고 한 상태였어요. 근데 엄마가 또 캐나다 가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절대 양보 못해서 제가 절대 안 된다고 말했어요. 이건 엄마가 비행기표 내주는 거라 엄마한테 미안하긴 했지만 이미 엄마랑 미리 약속했던 거라 무조건 가겠다고 했어요. 당연히 엄마는 뭐라고 했고요. 그럼 나 돈 없으니까 네 돈으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하고 약속을 하면 뭐하나 싶고 한편으로는 가게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돈도 부족하니까 그러겠지 싶고 근데 정말 포기하기는 싫어서 결국 이번에는 캐나다 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캐나다 이외에 내년에 아는 언니랑 준비해서 5월 가는 것도 미리 말해서 엄마가 준비하라고까지 말했었고 그래서 서류 준비까지 하고 했는데 네, 예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안 된다고 해서 결국 언니한테 사과하고 못 가게 됐고요.
엄마는 당연하다는 듯이 엄마랑 3년 기본으로 일하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당연하다는 듯이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을 여기서 3년 보내고 싶지도 않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데 싫다고 했더니 또 네 생각만 한다고 했고요.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듣다 보니 그냥 저는 정말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저뿐만 아니라 그 엄마의 그 딸이라고 저랑 엄마랑 똑같이 둘 다 이기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일하는 건 쉬는 날 일요일 빼고 없고 아침 8시 30분부터 오후 4, 5시까지 근무하고 바쁘면 일요일 또 출근해요. 그리고 이 일 시작 후에 트러블이 너무 심각하게 많았어요. 가게에 소파가 2개 있는데 오빠랑 저랑 한 개씩 차지해서 눕고 한가할 때 핸드폰하고 더 한가하면 엄마랑 저랑 오빠랑 다 같이는 아니지만 잠도 자요. 가게가 음식점인데 주문이 들어온다거나 포장을 빠르게 해야 하는 일인데 오빠는 누워서 끔찍도 안 해요. 오빠가 배달을 하는데 그 배달을 하니까 본인이 이거 안 해도 된다는 심리가 있는 건지 될 수 있으면 제가 할 때까지 끔찍도 안 해요. 그런 걸 엄마가 같이 하라고 말을 하거나 해야 하는데 엄마는 항상 뭐만 하면 저만 불러요. 주문 전화 받는 건 오빠가 무뚝뚝하다 보니 될 수 있으면 네가 받아야 하지 않겠냐면서 저한테 다 받으라고 하고 굳이 제가 아니라 포장이나 뭐 다른 것들을 준비하는 건 같이 하거나 절 시키지 않아도 되는데 오빠는 누워서 핸드폰만 맨날 만지고 있는데 맨날 제 이름만 부르면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라고 해요. 그리고 제가 잘못한 건지 아닌 건지 확실하지 않은 일인데 어떤 실수가 생기면 항상 다짜고짜 너지 너가 그랬지 라고 말하고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고 화나는데 엄마가 저를 미워하거나 싫어해서 그러는 건 아닐 테고 뭔가 이유가 있고 하니까 그러는 거겠거니 하면서 이해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되고 전체 가족 중에 가장 많이 좋은 말 해주시는 건 작은 이모인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거라면 열심히 해보라고 하시고 잘했다라는 말도 더 많이 해주시고 사촌 언니들도 잘해줘요. 물론 엄마도 이런 안 좋은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칭찬해줄 때도 있어요. 가끔이지만. 그런데 이모부랑 할머니는 저를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하지 않는 건지 저만 보면 제 디스만 해요. 가족들이랑 만나는 건 모임이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만나는데 이모부는 항상 절 만날 때마다 돼지냐? 살 더 쪘냐? 갈수록 애가 부어간다 라고 말하고 여자애가 돼서 그게 뭐냐고 너 몇 킬로 넘어가면 그게 여자냐? 하고 하시고 제가 쌍꺼풀 수술한 지 3년 넘었는데 붓기 다 빠져서 부어있지도 않고 주변에서도 잘 됐다고 하는데 괜히 매번 너 쌍수 망했다 왜 했냐? 돈 낭비했다 눈이 점점 부어간다 등등 못생겼다는 말을 하는데 진짜 들을 때마다 수치스럽고 화나고 사촌 언니들이 그럴 때마다 왜 그러냐고 해줘서 너무 고마운데 그렇게 해도 매번 똑같아요. 그 외에 저한테 항상 엄마 얘기해요. 할머니랑 둘이. 너네 엄마 너무 불쌍한데 네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엄마 말 좀 잘 들어. 네 생각만 하지 말고. 너는 엄마 생각을 하긴 하니? 등등 항상 엄마한테 잘하라는 내용을 훈계해요. 엄마는 그 자리에서 얘가 이랬다 저랬다 안 좋은 말만 하고 할머니는 전화해서 제가 그런 상황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그 상황에 있고 너네가 다 열심히 키워준 엄마 불쌍하지 않냐고 하면서 네가 벌어서 보태고 말 잘 듣고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고 제 스스로에 대해서 칭찬도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요즘 잘 지내냐 라는 안부 인사 정도로 충분해요. 가족 모임이라는 게 만나면 오랜만에 봐서 반갑고 즐거워해야 하는 게 아닌가요? 즐겁지도 반갑지도 않고 만나기 전부터 걱정돼요. 만나면 오늘은 무슨 말 들을까? 어쩌면 오늘은 그래도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항상 똑같아요. 안 좋은 말 듣고 가끔 즐겁다가도 다시 스트레스 받고 가장 최근 가족 모임 다녀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가족 모임이 즐겁지 않고 숨막히고 불편하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불편할 게 뭐 있냐 하면서 그냥 가족이니까 만나고 하는 거지 라고 이랬으면 그냥 날라치 말지라는 생각도 들고 엄마 생각과 틀 안에서 날 넣어두고 이렇게 해 저렇게 해 라고 말하고 통제할 건 왜 굳이. 엄마 마음이 이렇게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가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도 알고 엄마가 얼마나 힘들고 주변에 몇 친구 말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폭력 휘두르던 전 남편의 사고만 치는 아들에 말 안 듣고 투정만 부리는 딸인데 의지할 곳도 없어서 엄마 혼자 울기도 하고 꾹꾹 참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왜 엄마한테 그 고생한 시간들을 다 보상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하고 안쓰러운 감정은 항상 들어요. 여행을 가든 놀러를 가든 뭘 하든 엄마랑 하면 좋을 텐데 엄마랑 또 여기 와야지 하고 미안한 생각 가득한데 그냥 한없이 우울해요. 하루에 10대 번은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고 주변 친구들한테 막상 이야기하면 잘 들어주지만 그것도 잠깐이죠. 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하고 들어준다는 게 얼마나 지치는지 저도 잘 알고 그 친구들도 나는 고민과 힘듦이 있을 거고 원래 사람은 본인이 세상에서 제일 힘들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를 듣고 상대방이 대답을 해주고 조언을 해줘도 저는 쉽게 기운 나지가 않아요. 지금 쓴 글도 나의 입장 기준으로 쓴 글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전부 사실이더라도 실제로 제3자가 봤을 때는 제 잘못이 더 크게 느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아무도 저를 몰랐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없이 이기적인 거고 이렇게 엄마 가게에서 일하면서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면 저는 그냥 모르겠어요. 별것도 아닌데 툭하면 울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겨우 저걸로라고 생각할 정도의 일에도 쉽게 화내고 며칠 전에는 단순한 몰래카메라였는데 수험생이 코피를 흘려서 근처 모르는 할머님이 자리에 학생 앉히고 머리를 다장에 쓰러지면서 아이고 강아지 얼마나 힘들었어 그래? 하시는데 그거 보고 펑펑 울었어요. 한참 울면서 왜 나는 그렇게 위로받지 못할까? 그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였다면 어땠을까 싶기도 하고 자살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지만 그냥 내가 없는 사람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해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겠고 한없이 우울하고 외롭고 이 얘기들을 받아줄 사람 하나 없는데 뭘 어디서부터 해야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기나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주셨네요. 아 힘들다 씨. 아 왜 이렇게 길어 이거. 아 사연 사연 5개짜리를 논스톱을 읽는 것 같네요. 와. 근데 제가 이 글을 적는 사람이 어떤 성격을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기를 할 때 너무 이 한 번 얘기할 때 이걸 굉장히 쏟아내서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네, 이런 사연에 좀 돈이라도 있으면 참 좋을 아닙니다. 이런 사연에 좀 컬러풀한 거라도 좀 있으면 으쌰으쌰 거리면서 네, 기운 내가지고 할 텐데 네, 그런 게 보이지 않아서 참 아쉽네요. 아 힘들어.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둘 다 문제가 있어요. 저를 좀 이상하게 바라본다거나 저를 좀 안 좋게 바라볼 수도 있는데요. 그냥 제가 가진 감정을 솔직하게 얘기해 볼게요. 제가 느끼는 그 감정 자체를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어, 사연자분이, 사연자분하고 어머니분 둘 다 문제가 있어요. 둘 다. 한 사람한테 일방적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둘 다 무슨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일단, 어머니도 그렇고, 따님도 그렇고, 아, 일단 어떤 피해의식이 상당히 가득하다는 느낌? 그러니까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환경에서 그 자식을 못 키워냈고 그리고 믿을 건 자식밖에 없기 때문에 자식한테 약간 과도한 집착이라고 해야 되나?
과도한 집착이나 어떤 굉장한 어떤 그 관심이나 이런 게 보이거든요. 그것도 감정적으로. 반면에 딸도 마찬가지예요. 딸도 사연자분 따님도 마찬가지로 다른 평범한 친구들처럼 그 평범한 가정에서 자라지 못하고 내가 그만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느껴지는 어떤 부작용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정상적인 과정이면 감내하고 넘어갈 텐데 저걸 못 받는, 그러니까 성격상 저거를 못 받아들이는, 마음적으로 어떻게 그러니까 못 넣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정신과 전문의가 아니라서 함부로 넘겨짓는다거나 함부로 말씀드리긴 그런데 둘 다 약간 문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둘 다.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심하게 있다 보니까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죠. 건드리면 폭발하는 거예요. 둘 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고생과 상처를 많이 하다 보니까 누군가 딱 건드려도, 살짝 건드려도 이게 폭발을 탁 올라오는 거예요. 이제 뇌관처럼 올라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웃기게 뭐냐 하면, 그러면 뭐 어머니와 떨어져 살아라고 말씀드리죠. 근데 그러면 또 엄마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 믿은 건 딸밖에 없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이분도 마찬가지야. 떠난다고 한들 또 당장 오랫동안 지난 사람이 또 엄마밖에 없어요. 맞죠? 친척은 친척일 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건 가족끼리 상담을 받으셔야 돼요. 이거 뭐 고민해서 내가 따로 처방전 안 적어 드릴게요. 어. 뭔가 오랫동안의 상처가 굉장히 누적이 많이 돼가지고 그냥 우리가 좋게 뭐 내가 항상 얘기하는 뭐 힘내 이런 얘기 해가지고 택도 없고요. 그런 건 치료도 안 되고요. 역효과 나고. 저는 있잖아요. 어머니랑 손잡고 병원 가시길 바랄게요. 가족 클리닉 같은 거를. 가족 상담 그 클리닉 있죠. 그걸 받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이거를 알 수 있어. 어. 왜냐하면 님이 엄마를 안 보고 뭐 절교하고 손절할 수 없잖아요. 어. 어찌됐건 엄마잖아. 어. 뭐 결혼한다거나 뭐 그래서 뭐 어차피 떨어져서 살 수밖에 없다 이런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어. 내가 봤을 때 이거를 중간에서 뭔가 잡지 않으면 앞으로 더한 문제와 부딪히게 된단 말이에요. 이미 상처가 서로가 누적이 상당히 많이 된 케이스인데, 어. 이런 거잖아요. 식당에서 일하는데 너는 왜 엄마 얘기하는 거 왜 안 해주냐? 그러면 이런 거죠. 엄마는 왜 나 입장 이해 안 해주냐? 이게 싸우는 거죠. 한쪽이 이렇게 수그려들고 해야 되는데 수그려들지 못하는 거야. 봐봐, 이분도 이해한다 하면서, 이분도 어머니 심정 이해한다 하면서 막상 보면 내가 억울한 거예요. 계속 이게 반복이라는 거죠. 그동안 손한테 어떤 손했다거나 상처받고 이런 게 굉장히 우리가 생각한 이상 누적이 많이 돼 있어요. 이건 우리가 이 고민 사연을 통해서 내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는 개인이 그냥 혼자 치료받는 것보다는 부모, 그러니까 엄마, 형, 그 오빠도 가야 돼. 세 명이 다 가야 돼. 세 명이 다 같이. 오빠라는 사람도 문제 있어. 세 명이 다 문제 있어. 맞잖아요. 세 명이 정상적인 환경에서 가정을 이룬 게 아니잖아요. 서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상당히 길었고, 맞죠? 서로 간에 원망만 가득한데, 어? 그렇다고 영영 안 볼 수도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한번 가기 싫은 날이나 가족 회의 때 한번 상의를 해보세요. 가족 회의 때 다 같이 가가지고 엄마랑 좀 가족 상담 한번 받아보고 싶다. 이것도 알아보시고 어,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그게 제가 봤을 때는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몰라요. 뭐 저보다 더 좋은 어떤 뭐 심리 상담사나 이쪽에 전공이 있으신 분들이 뭐 어떤 답변을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어떤 그 정도의 어떤 내공이 아니에요. 보니까 사연도 굉장히 긴다는 것은 그만큼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많다는 거야. 코코님도 날 잡아서 한 번에 싹 도내하시는 게. 그래서 가기 싫은 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 상의 해가지고 어머니하고 오빠 저 이렇게 상처가 많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뭐 해결 안 된다 하면 가족 상담을 해야 돼 이거는. 그래서 그 저희 세 명이 같이 가족 상담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아마 저 이모네 집에서도 부정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를 보자 좋은 관계, 서로의 상처를 아물고 해결하는 관계니까 당연히 좋다고 할 겁니다. 그리고 꾸준하게 하시길 바랄게요. 네, 꾸준하게. 한 번 취재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오랫동안 하셔야 될 거예요. 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지만 또 다르게 생각하면 서로가 필요한 입장이야.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사연자분 아셔야 되는 게 서로가 서로를 싫어하고 서로가 서로 떨어져 있는 걸 원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또 서로가 서로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예요.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자면 친척은 남입니다. 남. 친척은 그냥 혈연지간일 뿐이에요. 남이에요. 남. 그러니까 어떻게든 상담 받으셔가지고 그동안 쌓여있던 응어리, 서운함 이런 것들을 풀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힘들 거야 아마. 그 내공 그동안 쌓여있던 깊이나 내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엄청 크기 때문에 무시 못할 거예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서도 서로 또 혀익히고 물어뜯고 할 수 있어. 그래도 하셔야 돼. 어? 꼭 상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고민사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